오늘날에는 어떤 음식이라도 통조림으로 가공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재료의 종류와 가공 방법에 따라서 수많은 종류의 통조림이 생산, 유통되고 있는데요. 생선, 과일, 채소, 고기부터 그 밖에 과일, 잼, 애완동물용 사료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종의 통조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통조림 보관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통조림의 발명은 나폴레옹 전쟁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1세가 유럽 여러 나라와의 전투를 통해 프랑스 제국을 확장하려 했던 전쟁입니다. 전쟁 중 음식 부패 문제로 인해 식량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작전은 주로 여름과 가을에 실시되었는데요. 장기간 계속된 전쟁으로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은 신선한 음식의 부족으로 괴열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1795년 프랑스 정부는 전쟁을 위해서 많은 양의 식품을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 발명가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1809년 10년 넘게 다양한 보존 기술을 실험하던 요리사이자 제과사인 니콜라스 아펠트가 유리병에 담긴 음식을 고온에서 가열하여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 방법은 음식 속의 세균은 죽이면서도 병이 코르크 마개로 밀봉되어져 있어 새로운 세균의 유입을 막는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아펠트의 방법은 그의 이름을 따 아펠타이제이션으로 알려지며 나폴레옹의 현상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통조림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식품의 부패가 진행되는 원리는 미생물의 아버지인 루이 파스테르가 미생물의 역할을 밝혀낼 때까지 50년이 넘도록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리병은 무겁고 깨지기 쉬워 군사용으로는 그래도 적합하지는 않았는데, 이어서 1810년 영국의 상인인 피터 듀란드는 음식을 주석 통조림에 보존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합니다. 주석 통조림은 가볍고 내구성이 있으며 운반하기 쉬워 유리병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듀란드의 특허는 곧 영국인 브라이언 돈킨과 존 홀에 의해 인수되었고 1813년에 세계 최초의 상업적 통조림 공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유리병에서 주석 통조림으로의 전환은 통조림 산업의 혁신적인 대량 생산과 글로벌 유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틀이 됩니다. 주석 통조림은 유리병보다는 한 단계 진화한 통조림 포장 방법이었지만 통조림을 오픈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캔 오프너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칼이나 정 같은 걸 사용해서 통조림을 열어야만 했었습니다. 1858년 미국의 발명가 에즈라 제이 워너가 최초의 캔 오프너를 개발하는데, 레버와 날카로운 곡선 칼날을 사용하여 캔의 가장자리를 찔러 자르는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원시적이었지만 워너의 발명은 통조림 음식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통조림 식품의 황금기를 맞게 되는데요. 대량 생산 기술과 통조림 공장의 확장 덕분에 통조림 제품은 더 다양해지고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통조림 식품은 가정마다 필수 식품이 되었고 가족들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과일과 채소, 육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동안에도 통조림의 영구성과 쉬운 운반성, 그리고 편리함 덕분에 전선에 배치된 군대의 이상적인 식량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군사용으로서 더 작고 가벼운 캔과 별도의 캔 오프너가 필요 없는 키 오프닝 캔과 같은 혁신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후에는 편리함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통조림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하인즈, 캠벨스, 델몬트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조림은 일제강점기 전남 완도에서 일본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전복 통조림이라고 합니다. 해방 전이나 해방 후에도 통조림은 주로 수출용이나 군수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부자나 먹어볼 수 있는 비싼 식품이 바로 통조림이었던 것이었습니다.